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를 두고 있나요? 짐 퀵의 마지막 몰입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라는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 그 한계를 부드럽게 깨뜨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린 시절 뇌부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자가 세계적인 두뇌 코치로 거듭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며 발견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냈죠. 이 책은 당신의 뇌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평범한 삶을 비범한 여정으로 바꾸는 지도와 같습니다. 자, 함께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줄거리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보기. 마지막 몰입은 짐 퀵이 자신의 인생과 연구를 바탕으로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원제는 리머틀러스 업그레이드 요 BRAIN Run Anything Faster and Unlock Your Exceptional Life로 제목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줄거리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독자들에게 전하는 실용적인 전략이 촘촘히 얽혀 있어요. 짐 퀵은 어린 시절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학습 장애를 겪었어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느렸고 학교에서는 늘 뒤처졌죠. 그는 스스로를 깨진 뇌를 가진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의 아버지가 던진 질문, 왜 공부하는 거지? 너의 꿈은 뭐야? 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질문은 짐에게 학습의 본질과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대학 시절 그는 여전히 책 읽기가 너무 느려 좌절했어요. 도서관에서 책더미에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던 순간 그는 결심했죠. 내 뇌를 고쳐야 해. 그는 뇌과학과 학습 이론을 파고들며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인드맵을 활용해 정보를 구조화하고 포모도로 기법 25분 집중, 5분 휴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한계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견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같은 세계적 리더들의 두뇌 코치가 되었고 이 책에서 그 비결을 공유합니다. 책은 3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마인드셋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 즉 리미팅 빌리프 리머팅 빌리프를 깨는 법. 둘째, 동기부여 모터베이션, 왜 배우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찾는 과정. 셋째, 방법 메서드 속독,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같은 실질적인 기술. 예를 들어 짐은 FASTER 기법을 소개합니다. 의는 퍼겟 읽기, 액트 행동, 스테이트 상태 관리, 티치 가르치기, 엔터 기록, 리뷰 복습의 약자예요. 그는 이 기법을 활용해 강연 준비를 할 때 먼저 기존의 선입견을 잊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 정리했다고 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짐은 실제로 이 방법을 실리콘밸리, 하버드, 유엔 같은 곳에서 강연하며 테스트했어요. 그는 한 강연에서 수백 명의 청중에게 이름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참가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단번에 외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그는 속독을 위해 가리개를 사용해 시선을 유도하는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는 실제로 독서 속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책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자신의 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핵심 주요 메시지, 뇌의 무한한 가능성. 마지막 몰입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당신의 한계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입니다. 짐 퀵은 우리가 뇌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잘못된 마인드셋, 부족한 동기, 비효율적인 방법. 이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게요. 1. 마인드셋, 제한적 신념을 깨라. 짐은 우리가 나는 똑똑하지 않아 또는 나는 여기까지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뇌가 그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그는 이를 제한적 신념이라 부르며 이런 신념은 감정에서 비롯된 의견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거짓 믿음을 반박하며 뇌의 신경가소성인 EUROPLASTICITY를 통해 누구나 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뇌 부상을 극복하며 이 사실을 증명했죠. 그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믿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그 한계를 질문하며 깨뜨리라고 조언합니다. 동기부여 목적과 열정을 찾아라. 동기는 행동의 연료입니다. 짐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뇌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SMART 목표 설정법 스퍼시픽, 메저러벌, 액셔너벌, 리얼리스틱, 타임-베이스드를 제안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동기를 유지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3개월 안에 매일 30분 영어 회화를 연습해 원어민과 5분 대화하기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는 자신의 예로 어린 시절 꿈이 세계적인 학습 코치가 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이 꿈이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3. 방법 뇌를 최적화하는 기술. 짐은 실용적인 학습 기술을 통해 뇌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포모도로 기법, 마인드맵, 4-7-8 호흡법이 있어요. 특히 FASTER 기법은 학습 과정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배우라고 조언하는데 의는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원리예요. 그는 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외우는 대신 친구에게 가르치듯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참가자들은 단어를 더 오래 기억했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또한 그는 디지털 중독과 멀티태스킹이 뇌의 집중력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3가지 메시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한계를 깨고 강한 동기로 에너지를 얻으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뇌를 활용하면 누구나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짐은 이를 리미트리스 모델리머틀러스 마더리라 부르며 이 모델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시사점 나를 넘어서는 힘. 마지막 몰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시사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자기 한계의 재정의. 우리는 종종 사회, 교육 환경에서 받은 메시지로 인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은 편안하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죠. 이 책은 그런 한계가 허상임을 깨닫게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진실인지 아니면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의견인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런 성찰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 내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과 비교가 심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마인드셋이 더욱 중요하죠. 디지털 시대의 뇌관리. 현대인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끝없는 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짐은 이를 디지털 빌런이라 부르며 멀티태스킹과 디지털 아웃소싱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해친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디지털 디톡스와 의식적인 정보 소비를 통해 뇌를 보호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하루 1시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는 정신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학습의 재발견. 짐은 지식은 힘이고 학습은 초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이 책은 학습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로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결과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의 즐거움을 잃기 쉬운데 이 책은 호기심과 창의성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마인드셋으로 접근하면 학습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는 학생뿐 아니라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4. 사회적 영향력. 짐의 메시지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요. 제한적 신념을 깨는 마인드셋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야라는 편견을 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믿는다면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의는 특히 팀워크와 리더십이 중요한 조직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5. 정신 건강과의 연결. 짐은 뇌의 건강이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뇌를 최적화하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는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기 7초, 멈추기 8초 내쉬기를 통해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의는 현대인의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른 독자들의 반응 생생한 피드백. 마지막 몰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러 블로그, 서평, 소셜미디어 반응을 통해 독자들이 어떤 점을 느꼈는지 살펴볼게요. 마인드셋의 변화. 많은 독자들이 제한적 신념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는 점이 충격이었다고 말했어요. 한 블로거는 영어에 자신 없던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으로 매일 10분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3개월 후 원어민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적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피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내 한계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 프로젝트를 맡았다.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후기를 남겼죠. 이처럼 책은 독자들에게 자기 한계를 재정의하는 계기를 제공했어요. 실용적인 기술의 매력. FASTER 기법이나 포모도로 기법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직장인은 포모도로 기법을 업무에 적용하니 집중력이 높아지고 하루 생산성이 2배로 늘었다고 썼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인드맵과 속독 기술이 인기였어요. 한 대학생은 시험 공부할 때 마인드맵을 그려보니 복잡한 정보가 한눈에 정리되어 기억하기 쉬웠다고 말했죠. 또 다른 독자는 속독을 위해 가리개를 사용해보니 독서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 이제 책 한 권을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감탄했어요. 동기부여의 힘. 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 독자는 어린 시절 뇌부상을 극복한 저자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용기를 줬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한계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고 썼어요. 특히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큰 공감을 얻었어요. 한 독자는 취업 실패로 우울했던 시기에 이 책을 읽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었다. 목표를 작게 나누고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이 즐거워졌다고 밝혔죠. 아쉬운 점. 일부 독자들은 책의 내용이 다소 반복적이라고 느꼈어요. 한 서평에서는 학습 방법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 강연이나 워크숍을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자기계발서 특유의 낙관적인 톤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보였다. 모든 사람이 짐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책이 실용적이고 동기부여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마무리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마지막 몰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를 깨우고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초대장입니다. 짐 퀵의 메시지는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싶나요? 이 책을 읽으며 나만의 한계를 뛰어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이 책을 읽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